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어제 워낙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동시호가에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코스피가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장중 내내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0.2%의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은 다행이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어제하고 상당히 흡사한 흐름이 나왔어요. 2차원지 대형주들 LG에너지솔루션이 2.5%, 그리고 삼성 SDI도 0.16%, 이 두 개 종목만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관련주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반면에 2차전지 소재 쪽, 이쪽 기업들은 LNF바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400포인트는 지켜주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의 매도폭은 줄었지만 외국인 쪽에서 어제보다 매도 규모가 늘었다는 것이 조금은 껄끄러운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다행히도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9월 초에 보여주었던 그 매도폭만큼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순매도로 동참을 했었죠. 반대로 하이닉스도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지금 한 달 만에 3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참 이 부분은 약간은 우리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아울러서 4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삼성 SDI,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보면 9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이때하고 그 직전 매수 패턴이 달라 보이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삼성 SDI,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LG에너지솔루션, LNF, OCI,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그래도 다행히 미국의 3대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S&P 500이 0.34%, 나스닥은 0.7%, 그리고 다우지수는 0.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나스닥이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다우지수, S&P 500 모두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고 또 종가가 최저가로 마무리될 때 그때는 다음날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하락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에 저는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0.2%, 대만은 0.3%, 그리고 오늘은 상위지수만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그 전날에 크게 하락이 있었고, 그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8.7%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달에는 9.8%가 나왔었고 6월 달에는 무려 11.3%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보다 무려 1.1% 하락이 나오면서 컨센보다 조금은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에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생산자 물가지수의 그래프하고 월별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언뜻 보더라도 한 2분기쯤 그쯤 고점을 찍고 나서 확실히 피크를 찍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 2월달부터 6월달까지 무려 5개월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그게 본격적으로 꺾였던 것이 바로 7월달이었고, 그리고 지난달
이렇게 2달 연속으로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생산과 연관된 물가지수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제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이 소비 쪽에도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는 연계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어제 시장에 조금은 녹아들어서 급락장 다음날 미장이 선방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생각보다 컨센을 상회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조금씩 꺾이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단순히 지표 수치만 본다면 생산자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속도는 조금 더딜 수는 있어도 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6월달에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아직도 정점은 멀었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닌 몇 주째 연속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은 솔직히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이거를 너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때문에 조금은 큰 그림에서 올 하반기까지는 코스피가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연말에 미국의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쯤이면 미국의 CPI 지수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저점을 충분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써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하고 다음 주 초, 이때는 시장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21일 날 0.75%를 인상하는지, 아니면 어제 새롭게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1%, 물론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로 1% 상승이 나오는지 일정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의 계획들을 잘 세워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2차전지 관련주하고 특히 대형주,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아울러서 태양광 관련주까지 굉장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강제노동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중국 신장 쪽에서는 위구르 쪽으로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국 측에서는 강제노동금지법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럽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게 국내 시장에 조금은 반사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신장 지역에서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하고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리튬의 주 생산지이고, 때문에 태양광 업계라든지 배터리 업계 이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OCI가 지금 14%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S에너지도 8%, 하나솔루션은 3.6%,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8%, 이렇게 태양광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특정 시장이나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제약이 발생이 되고 그게 반사이익으로서 다가올 때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런 이슈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관련주는 충분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OCI, 이 종목은 사실 중국 업체하고 폴리실리콘 생산에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반사이익을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반사이익을 제외하고 단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 법안이나 친환경 에너지의 두각, 이런 재료만 놓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OCI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게 중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흐름을 제외하고 한번 보세요. 7월달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하나솔루션, 태양광 모듈 쪽에 특화된 기업인데 확실히 주가 흐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OCI는 약간의 결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오늘도 2차전지 기업들이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LNF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가 된다는 하나의 이유를 들면서 미국 공장 건설에 제동을 걸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2차전지 관련주하고 약간의 소재 기업들은 약세를 보이지만 특히 셀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또 한 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폐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까지 정말 가는 업종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저는 앞으로도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은 빠른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도 나올 타이밍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양호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이틀 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나 이런 생각이 되었지만 어제하고 오늘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쌍바닥 위치까지 내려와 있죠.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면서 이게 정말로 쌍바닥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관찰해보면서 5만원 중반대에서 저점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관찰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별다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틀 전에 나스닥이 급락에 따른 그 충격, 그게 오늘은 크게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F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고요. 부디 2400포인트는 저점으로 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